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화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새벽이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일찍 한번 뉴스 한번 올려드려 보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월요일이다 보니까 역시나 주말을 낀 이렇게 그 다음 날이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사망자 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어제 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2만 5천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 또한 100여 명밖에 나오지 않는 등 굉장히 적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평일을 봐야 되거든요. 평일에는 얼마나 또 많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사망자 수는 계속 이렇게 예전보다는 좀 적은 수치로 나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감염세가 이제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다고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계속 잘 해주시고 실내 안에서 마스크 웬만하면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마스크를 쓰면은 이제 우리들이 좀 더 잘생겨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항상 쓰고 다니거든요. 제가 생긴 것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더 잘생겨 보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저는 웬만해서는 이제 실내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저는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당분간이더라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웬만하면은 접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 그러니까 의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스터샷, 4차 백신을 빨리 접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237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1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입술이 계속 마르거든요. 입술이 마를 때는 저는 요런 벌츠비에서 나온 요 이제 립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립밤 있죠? 립밤을 이렇게 저는 발라준답니다. 이렇게 바르고 또 한번 얘기를 또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플로리다에 있는 연방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쓰는 거 의무화를 연장을 하는 것은 무효를 하겠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쓰는 거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또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방 법원에서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쓰는 거는 이제는 의무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의무화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오자마자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항공사들이 계속해가지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의무화하는 거 빨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플로리다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자마자 메이저 에어라인들에서는 마스크 쓰는 거 이제는 우리들은 의무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선택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기내 안에서도 마스크 쓰는 것은 이제 선택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 마스크는 못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마스크 안 쓰고 비행기 타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심해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 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위험 단계를 4단계까지 올려놨습니다. 최고 단계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웬만하면은 여행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CDC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번에는 한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데도 사망자들 수는 굉장히 적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해가지고 이 사망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가장 위험 단계인 4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로
하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조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 가는 거는 이제 위험 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합니다. 아주 좋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LA로 어마무시하게 여행을 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또 유튜브를 또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유튜버고, 그리고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 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가지고 보기 위해 가지고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유튜버들이 LA 여기로 굉장히 많이 여행을 오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또 많이 LA로 여행을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55일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55일째요. 와, 뭐 엄청나게 지금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뉴스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드디어 돈바스에서 계속 병력을 집결을 시키고 있었던 러시아 군대에서 드디어 진격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돈바스에서 드디어 이 대전투가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군은 이 도네츠크 그리고 이 루안스크에서 진격을 계속 해와가지고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좀 유크레인군이 잘 좀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대전투가 이렇게 시작됨에 따라 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는 결사항전으로 싸우겠다, 죽음을 걸고 우리의 영토를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발 좀 유크레인군이 좀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돈바스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전투가 시작됨에 따라 가지고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전쟁의 승패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유크레인군이 이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 이런 나토에서 빨리 신속하게 어마무시하게 좋은 이런 무기들을 빨리 좀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돈바스 길목에 있는 이지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지움이 러시아군에 의해 가지고 함락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지움이 함락이 되면서 부차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학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던 이 부차의 상황을 재현을 하는 게 아닌가, 제2의 부차가 되는 게 아닌가, 이지움이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러시아군은 굉장히 지금 미친놈들 같습니다. 완전히 또라이들 같은데, 민간인들을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묶어 놓고 학살을 했습니다. 부차에서 그 증거가 넘쳐나고 있다고요. 이런 학살이 아마도 이 이지움에서도 일어날 것 같다 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지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돈바스 지역에서도 대전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 군대를 이끄는 이 사령관이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예전에 시리아 전에서도 굉장히 잔인하게 전쟁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사령관을 맡아가지고 러시아군이 지금 돈바스에 대전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굉장히 좀 잔인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민간인이든 뭐든 간에 모두 다 어마무시하게 잔인하게 공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발 좀 유크레인군이 제발 좀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푸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푸틴이 나와가지고 우리들은 지난 1분기에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또 뭐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 게, 뭐 아시다시피 뭐 유가도 계속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뭐 중국에서 인도에서 그리고 뭐 유럽에서도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이런 러시아 원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사가지고 역대 최고의 흑자를 기록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서방 세계가 미국하고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제재들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다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것은 재고들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이런 재고들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다. 제재가 들어간 지가 지금 한 달 조금 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계속 제재를 더욱더 오래 하다 보면은 러시아 분명히 무너진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 모스크바를 본다고 하면은 2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지금 실직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20만 명이 실직을 한 뒤에, 그리고 이 재고들이 모두 다 쓴 뒤에, 그리고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천연자연 같은 것이나 굉장히 많지, 이렇게 공산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공산품 같은 것들은 굉장히 모자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입을 하지 않는 이상 공산품들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방 세계에서 계속 제재를 더욱더 강화를 한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분명히 무너질 거라고 합니다. 제발 좀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 서방 세계에서 계속해서 러시아를 제재를 쭉쭉 해주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더욱더 제재를 강화 좀 했으면 좋겠고요. 러시아 폭삭 망해가지고 이렇게 러시아 국민들이 좀 힘들어져 봐야지, 아,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게 아주 거지 같은 것이구나, 이 푸틴 새끼 빨리 끄집어 내려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러시아를 아주 폭삭 좀 망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주 강하게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돈바스에서 대전투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무기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지원 좀 해주고, 그리고 뭐 탱크 같은 거, 뭐 그리고 전투기 같은 거 빨리빨리 좀 지원 좀 잘 해줘가지고 유크레인군이 이번 전투에서 좀 잘 좀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부터 좀 많은 뉴스가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전쟁이 다른 양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굉장히 커다란 전투가,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전투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내일 뉴스도 계속 한번 잘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크레인군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다가 총을 맞았다고 합니다. 총을 맞았는데 살아났다고 해요. 어떻게 살아났냐면은 자신의 주머니에 삼성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또 자랑스러운 이제 대한민국 제품인 이제 삼성의 갤럭시 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갤럭시 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주머니에 넣어놨었는데 총알이 날라왔는데 이 갤럭시 폰이 막아줬다고 합니다. 이 총알을. 그래가지고 자신이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핸드폰에 총알이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야, 그 사람 진짜 엄청난 대운이고요. 그리고 삼성, 총알도 막는 삼성폰 아주 대박이고요. 삼성 짱.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태리에서는 이 유크레인의 무기를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을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태리에서도 많은 무기를 이제는 지원을 해줄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돈바스에서 대전투가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러시아군이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로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유크레인군이 잘 막아주고 잘 싸워줘가지고 러시아군을 좀 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내일도 한번 이 러시아와 유크레인에 대한 전쟁 뉴스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또 전쟁이랑 또 관련된 뉴스인데, 지금 유크레인하고 이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3대 곡창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하나가 있고 아르헨티나 팜파스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유크레인에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곡창지대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곡물들이 재배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크레인에서 이 곡창지대에 이 밀들이나 해바라기 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이 지금 되고 있지 못한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비료를 이렇게 수출하는데 또 굉장히 높은 파일을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출이 어느 정도 좀 제재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도 제대로 수출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이 제3대 곡창지대인 유크레인에서도 이런 곡물들이 수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상황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옥수수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옥수수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전쟁이 빨리 어떻게 좀 끝나야지만 지금 경제 성장률도 올라갈 수 있고 주식도 제대로 잘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주식도 막 이렇게 요동치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나 싶어가지고 이제 주식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러시아에서 이렇게 또 바지끄렁이를 잡아 들듯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앞으로 이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암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암울해요.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은 다른 것들에도 엄청나게 많이 타격을 주거든요. 곡물 가격뿐만이 아니라 식품들 가격도 오르고, 뭐 원유 가격도 오르고 그러면은 계속해가지고 뭐 공급 문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란합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브라질에서 좀 영화 같은 이런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떼강도가 무장을 한 떼강도 자동차 7대를 끌고 와가지고 무장을 한 떼강도가 현금 수송 차량 있지 않습니까? 현금 수송 차량을 털었다고 합니다. 털면서 이 브라질에 있는 또 경찰들이 와가지고 또 총격전을 했다고 하는데 시가전을 또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뭐 총을 막 어마무시하게 쏘면서 거기에서 또 떼 강도들이 거기에 있던 여자를 또 인질로 삼는 등 해가지고 뭐 불도 나고 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가전 같은 이런 총격전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떼 강도들은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랐고 있네요. 아직까지 얼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내일 또 뉴스가 또 자세하게 올라오면은 한 번 더 알려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또 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뭐 끝없이 계속 싸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팔레스타인에서 로켓포를 또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로켓포를 발사를 했는데 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언돔이 요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돈이 최고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뭐 유태인 사람들 좀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남의 나라 땅을 이렇게 뺏어서 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만든 다음에 지금 뭐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팔레스타인 편을 든다고 하면은 이건 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본다고 하면은 자신의 나라를 잃었다가 또 되찾았는데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좀 평화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전쟁은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끔찍하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뭐 보시다시피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지금 열리지는 않았고요. 대략 한 6시 여기 LA 시간으로는 대략 한 6시 아침 6시 새벽 6시에 시작을 하고요. 뭐 어제 또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주식시장은 굉장히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략 0.1% 정도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처음에 미국 주식시장이 오픈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 거의 마이너스 1%대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또 반등을 해가지고 거의 변동 없이 0.1% 정도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미국의 경제 침체가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 미 연준에서는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한다면 0.5% 뿐만이 아니라 0.75%대까지 우리는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말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뭐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0.75%까지 한 방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이사회에서는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한테 넘어간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1인 체제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그런데 트위터를 창업을 한 이 창업자 있지 않습니까? 잭 도시, 요 잭 도시가 요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사회는 좀 암 같은 그런 것이다. 트위터의 이사회는 절대 도움이 주지 않는 트위터의 이사회에 좀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편을 들었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 편을 들면서 또 뉴스에는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잭 도시가 왜 일론 머스크 편을 드냐면은 예전에 이 이사회에서 잭 도시의 주식을 이렇게 또 뺏어샀다고 합니다. 뺏어샀고, 그리고 이렇게 또 창업자가 트위터에 영향력을 많이 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사회에서는 많이 제지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어제 또 일론 머스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사회는 트위터 주주들한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이사회에서 나를 막는 것,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는 것을 막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트위터를 먹는다고 하면은,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사회의 봉급은 0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사회, 이 트위터 이사회에서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자신의 봉급이 0원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막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잭 도시가 이렇게 일론 머스크 편을 들면서 어제 또 트위터 주식은 7.5%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 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른 투자 은행들에서도 지금 트위터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다른 투자 은행들에서도 트위터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트위터가 떠오르면서 일론 머스크 그리고 다른 투자 은행들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니까 주식은 또 이렇게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리비안 CEO 있지 않습니까? 리비안 이 전기 트럭 업체 CEO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겪었었던 이 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칩 공급 문제는 우리가 이제 조만간 겪어야 할 배터리 공급 문제에 비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칩 문제는 그냥 아주 작은 문제일 것이다.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배터리 공급 문제는 더욱더 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전기차의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기차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딱 때 맞춰 가지고 전쟁이 터지면서 원유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전기차의 인기는 더욱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의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오르면서 전기차 생산도 굉장히 지금 많이 하려고 엄청나게 자동차 회사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의 원료들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모자라가지고 배터리 만드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원료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냐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 회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전기차 하면은 지금까지는 테슬라를 따라올 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일론 머스크 대박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상하이에서 계속 봉쇄를 하고 있어가지고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계속 봉쇄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폐쇄를 당하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상하이의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재가동을 시작을 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재가동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어제 또 테슬라 주식은 2% 오르면서 또 천슬라를 복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이 모두 다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브라질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되면서 중산층 그리고 하위층 있지 않습니까? 중하위층들의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산층하고 좀 이렇게 또 가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기를 2, 3개월째 못 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남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특히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주식이 소고기거든요. 네, 소고기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소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지금 소고기를 2, 3개월간 못 사고 있다라는 것은 제대로 지금 못 먹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힘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이 또 러시아의 푸틴 이 또라이 새끼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러시아 전쟁 좀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고 유크레인 군이 잘 좀 전쟁을 이겨가지고 제발 좀 전쟁을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다시는 러시아에서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말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